오늘은 토트넘의 경기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수호신 비카리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카리는 올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애슬레틱에서 그가 보여준 뛰어난 선방 능력에 대한 기사가 나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비카리의 토트넘 합류는 마치 손흥민 선수를 한 명 더 영입한 것과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수비 지원을 넘어서 팀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신뢰감을 주고 있으니까요.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존재이죠. 이제 비카리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흥민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손흥민 선수의 저지를 선물로 받은 팬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그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클래식 유니폼을 선호하는 팬들도 있어 팀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 선수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기는 팀 상품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이 박힌 특별한 셔츠가 등장하며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과 함께 해리 케인의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팀과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아빠와 아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은 토트넘 팬덤의 세대 간 전달과 함께 스포츠가 갖는 감동과 유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비카리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해 언급하신다면 그의 뛰어난 선방 능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가 주목할 만합니다. 비카리 선수는 토트넘의 수문장으로서 상대 팀의 강력한 슈팅을 막아내는 순발력과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경기에서 단주마의 슈팅을 막아내는 장면은 비카리의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팀이 두 명의 손흥민을 보유한 것처럼 경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의 기사에 따르면 비카리 선수가 토트넘에 큰 의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역할과 기여가 팀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카리는 골키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팀의 수비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결국 비카리 선수의 활약은 단순한 선방을 넘어서 팀 전체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카리와 오나나 두 골키퍼의 탁월한 선방 능력이 각각의 팀, 토트넘과 맨유의 실점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토트넘이 28골을 실점할 만한 상황에서 단 7.2골만을 실점했다는 것은 비카리의 놀라운 선방 능력과 집중력을 나타냅니다. 맨유의 경우에도 오나나의 선방 덕분에 8.2골을 덜 실점했다는 사실이 맨유의 수비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카리의 선방 능력이 토트넘의 강한 수비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팀이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팀 전체의 성공적인 경기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키퍼의 역할이 단순히 골을 막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팀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이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카리와 같은 골키퍼가 있을 때 팀은 수비에 있어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팀 전체의 전략적인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토트넘의 수비 불안의 원인을 주전 선수들의 부재로 꼽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다수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 또는 기타 이유로 결장하고 있어 이는 수비 라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며 선수들이 본래의 포지션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경우 그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잘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감독의 지시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다이어의 위치 선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때로는 수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결국 팀이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비진이 어떻게 안정을 찾고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과의 조화를 이뤄나갈지 주목됩니다.
에릭 다이어와 같은 베테랑 수비수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그의 경험과 능력이 토트넘의 수비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비카리는 이번 시즌 5개의 결정적인 골 기회를 막아내며 팀의 득점 기대치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는 리버풀의 알리송, 맨유의 오하나, 아스톤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와 같은 상위권 키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적인 팀들이 공통적으로 우수한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비카리의 이러한 선방 능력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팀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반응 속도와 위치 선정 능력은 상대 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며 토트넘의 승점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죠. 이런 비카리의 활약은 팀의 전체적인 수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토트넘의 경기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방 능력은 골키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골키퍼는 단순히 골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팀의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카리와 같은 키퍼의 존재는 팀에게 신뢰감을 주며 수비수들이 더욱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의 능력은 리버풀의 알리손과 같이 1대1 상황에서도 놀라운 선방을 선보이는 탁월한 수준이죠. 이는 팀의 전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은 알리손의 능력을 10분 활용해 상대에게 1대1 기회를 내주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키퍼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비카리의 선방 능력에 큰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카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선방률을 보여준다면 토트넘도 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며 상대 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카리의 뛰어난 선방은 단순한 개인 기술을 넘어서 팀 전체의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며 수비수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토트넘의 리그 내에서의 위치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공격 구축과 조직력을 발휘할 때 그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선방 능력은 물론이고 코너킥과 같은 압박 상황에서도 뛰어난 집중력과 안정감을 보여주며 팀을 지켜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메디슨과 반더랜드가 없는 상황이지만 비카리의 존재 덕분에 많은 골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비카리의 실력과 팀에 대한 그의 기여도 때문입니다. 프레이저 포스터 같은 다른 키퍼들도 이를 인정하며 비카리 없는 토트넘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죠. 비카리의 중요성은 단순히 골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팀의 조직력과 전략 구현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의 수비 안정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의 능력과 경기에 대한 통찰력은 토트넘의 성공적인 시즌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시즌에서 비카리의 선방 없이 5골을 더 실점했다면 지금처럼 리그 4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실력은 팀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통계를 뒤엎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그가 보여주는 골 결정력은 기대치를 크게 웃돌고 있죠. 예를 들어 9골을 기록할 당시 그의 골 기대값은 4.87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속적인 뛰어난 활약의 결과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비카리의 이러한 놀라운 활약은 토트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적인 재능과 비카리의 신뢰할 수 있는 수비 능력은 팀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그의 지속적인 놀라운 활약은 토트넘의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카리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득점하는 만큼 비카리는 뒤에서 실점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은 토트넘에게 큰 이점을 주고 있으며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점을 막는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손흥민 선수와 비카리가 서로를 꽉 껴안는 모습은 이들의 훌륭한 팀워크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팀워크는 토트넘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이 두 선수의 환상적인 조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골을 터뜨리는 손흥민 선수와 최후방에서 막아내는 비카리 골키퍼의 조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두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죠. 중간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약은 토트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월에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이 돌아올 때 이 두 선수가 어떤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비카리의 많은 무실점과 반더베이크의 빠른 회복, 메디슨의 좋은 소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값 이하의 실점을 기록하는 골키퍼와 기대값 이상의 득점을 하는 공격수, 이 두 선수는 정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선수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